자, 시청자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하루하루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 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요, 방남을 했습니다. 지금 저 충북 진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 북한 선수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사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부자 궁금한 게요. 이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2월 1일 날 당초에 도착을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이 1월 25일이면 정확하게 일주일 앞당겨서 온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지난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이 표출이 될 거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런 거겠죠. 뭔가 남북이 합의를 했을 때 언제 우리가 먼저 빨리 오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고 하면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북한 사람들 표정을 보고서 뭐 체육 선수들은 그냥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분위기 사실 있지 않았어요, 그죠? 예. 실제로 나이 어린 선수들이 오니까 좀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요. 좀 분위기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정부에서 의식해서 오시려면 빨리 오시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금 전에도 영상을 잠깐 만나보셨지만 오늘 입경을 했을 때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북한 선수들이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자들이 북한 감독 선수들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가서 앞세다 하면서 일단 답변을 피했습니다. 오늘 북한 선수들 대체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북한에서는 이렇게 기자들, 다양한 매체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당에서 정해준 기자들 몇 명만 와서 보기 때문에 더 당황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생경한 모습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아무래도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뭐 기자들이 언론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절대 응대하지 마라 라면서 이렇게 본인끼리 상당히 표정을 좀 굳히고 들어온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취재진이 질문을 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좀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숙였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10대에서 20대 정도 되는 아직까지 사회생활이 많지 않은 그런 나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면 그때그때 표정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북한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있잖아요. 저거 저와 함께 좀 유심히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인공기가 달려 있거든요. 저 유니폼에 보면. 근데 저 유니폼에 그려진 저 로고에 담긴 뭔가 숨어진 그 뜻이 있다면서요, 강 기자? 제가 맨 처음에 저 상표, 저 로고에 주목했던 이유는 과연 대북 제재 이후 저 옷을 누가 만드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상표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상표인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비둘기 모양 같아 보이죠? 비둘기 같이 보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한반도인데 이렇게 빨간 선으로 약간 둘러싸인 그런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989년 있었던 제13차 세계 청소년 축전, 청년 축전의 그 로고를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비둘기 날개인데 평화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전문가가 좀 얘기를 해줬는데요. 두 로고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청년 축전의 그런 로고입니다. 평양이라고 써있고 비둘기 모양이죠. 근데 이런 날개 모양을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저기다가 박은 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당시에 13차 청년 축전하면은 88 우리 서울올림픽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대회다. 대대적으로 우리가 크게 치르겠다라고 홍보하면서 열었던 그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올림픽 때마다 등장하는 로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고를 잘 강 기자가 캐치를 해냈네요. 신부장 말씀하시죠. 저 13차 세계 청소년 축전 그러면요, 굉장히 북한 현대사에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강 기자가 얘기했지만 남한이 88 올림픽을 하니까 체제 경쟁 차원에서 이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수경 씨가 방북했잖아요. 임수경 씨를 보낸 게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체제 경쟁 차원에서 대회를 크게 벌리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달러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1990년대 초반에 고난의 인군이라는 정말 초유의 경제 위기를 겪잖아요. 그 위기가 촉발된 것이 바로 저 청년학생 축전에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잔치에 가지고 있던 달러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평창 올림픽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나만 혼자 저렇게 큰 대회를 하는 걸 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속됨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비둘기를 보니까 예. 그때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강 기자.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로고를 뭐 개량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의 분석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팩트는까지는 아닙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좀 더 취재를 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보고 다시 한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요, 시청자 여러분, 12명이 왔습니다. 감독이 있고요. 이제 선수는 12명이고, 뭐 지원 인력 2명, 이렇게 해서 총 15명 규모인데, 일단 난 궁금한 게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북한 선수들 12명 왔잖아요. 잘하는 선수들이 온 게 맞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측이 명단을 넘겨받은 게 실제로 좀 넘어오고 나서 그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이제 미리 받은 건 아니고 넘어온 선수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이스하키협회 관계자들은 낯이 익은 선수들이 많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4월에 강릉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선수들이 다수 이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세라머리 감독 같은 경우에 북한 선수 중에 눈여겨본 선수가 한 2-3명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올지 안 올지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선수들 명단 중에 보니까 김양미, 정수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마침 이제 세라머리 감독이 눈여겨봤던 그런 선수들이라고 해서 예. 실제로 연습을 하고 좀 기량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좀 낯이 익은 국제대회 경험이 좀 많은 선수들이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뭐 오늘 사실 우리 이제 선수들하고도 상견례를 했을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고 뒷얘기를 저희가 많이 준비했는데 차근차근 전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에서요. 실제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였는데 지금 탈북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황보영 씨라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선수였는데 자, 오늘 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은지 기자가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혹시 내려올 때 사상 교육 같은 거를 좀 받고 내려오는 건가 해가지고 선수들이요. 뭐 아무래도 받고 내려오겠죠. 이게 뭐 사상에 물든 사람들만 색출했을 거고 거기에 또 뭐 한국 갔을 때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교육받고 나오죠. 네, 이제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서 감독 생활을 하고 있는 황보영 감독과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은 한국에 내려오기 전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한국 선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 왔다가 뭔가 이제 조금 이제 귀순의사가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기 전에는 사상이 좀 확실한 사람들을 좀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점검을 한 이후에 내려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진천에 있는 지금 선수촌에 그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 오늘 그 상견례 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종의 환영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 존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오셔 수고하셨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단일팀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국가남이 이제 하나가 되어 유일팀으로 참가하는 데서 우리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잘한다면 좋은 경기 성과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다시 소리는 하나! 네, 일단 뭐 남북한 선수들 겉으로는 굉장히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듯 하지만 뭔가 약간 좀 어색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한 분위기였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어쨌든 처음 내릴 때보다는 많이 좀 분위기가 풀렸죠. 예. 풀리고 저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이지만 또 한 핏줄이다, 한 민족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대목이에요. 예. 일단 만나면 말이죠. 만나면 똑같거든요. 예.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인종이고 정말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풀려갈 겁니다. 저 분위기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한국 선수들이 북한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 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훈련하고 운동하고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겠죠. 이 예. 불로 갈라진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건데 아마도 이번에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 한국 선수들이 아, 북한 사람들이 저렇구나. 아, 우리가 아직 분단국이구나. 우리가 같이 시합하지만 아직도 군사적으로 대시하고 이런 현실을 예. 자각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좀 저희가 관심 있게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수단, 북한 선수단이 진천 선수촌에 와가지고 남북한 선수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남한 땅을 처음으로 밟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에서 하는 처음 식사였을 거예요. 좀 특이한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저 우선 같은 식당에서 이제 이 환영식이 끝나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일단 뭐 관계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실상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일단은 두 팀이 이제 같은 식당에서 먹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테이블에서 안에서 섞어서 이렇게 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한국 팀은 한국 팀 이쪽, 북한 팀은 이쪽 해서 좀 둘이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좀 연출됐다고 하고요. 예. 일단 북한 선수들은 그럼 많이 먹었겠냐? 아무래도 메뉴가 푸짐하니까 많이 먹지 않았을까? 식사의 싶은데 질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아무래도 열량도 높고 종류도 가짓수도 많을 텐데 예. 근데 이제 과일을 뭐 더 가져오는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관계자가 좀 보기에는 좀 아무래도 외부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원래는 사실 이 환영식 행사 자체가 선수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좀 돼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관계자 통화했을 때는 1시에 북한 선수들이 도착을 하면 선수촌장이 나가서 환영 멘트를 하고 훈련장으로 인도를 하면 그때서야 간단히 만나는 걸로 성사가 됐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선수들이 동원이 돼서 네. 이렇게 환영식까지 치러지고 꽃다발 전달식까지 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네. 좀 애매한 부분이 갑자기 생겨난 좀 부분이 있어서 좀 분위기가 보시는 것처럼 예. 사실상 화기애애 보이지만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간혹가다 연출되게 예. 됩니다. 신부장, 예. 아마도 북한 선수들이 내려올 때 교육받는 중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음식 가지고 너무 이렇게 탐식해가지고 궁스러운 모습 보이지 마라. 굶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말아라. 네, 저 북한 선수들 먹이지를 못했나 이런 거 보이면 예. 김정은 대장님께서 안 좋아하신다 이런 교육을 받았을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가장 잘 먹는 사람들이 저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계속 금메달 따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관리합니다. 음. 그래서 고기나 요구르트 이런 거 국가대표들만을 위해서 예. 농장을 만들어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그렇게 한 것들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물론 질은 떨어지겠지만 예. 잘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보면은 저 진천 선수촌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당연히 넓겠죠. 선수들을 훈련하는 공간이니까. 근데 북한 선수들하고 우리 남한 선수들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잠은 또 어떻게 자는 것이고 그런 게 좀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진천 선수촌의 어떤 이제 도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면도인데요. 보시면 우리 측 선수단 숙소가 있고 북측 선수단은 파트너하우스에서 묵게 되는데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네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뭐 말로는 500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보기만 해도 중간에 다양한 다른 시설들이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은 숙소로 들어가 버리면 아예 마주칠 수조차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남측, 북측 팀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할 때 그리고 네. 밥 먹을 때 정도만 마주칠 것 같고 숙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사적으로 이제 좀 마주치거나 이런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북한 선수가 12명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선수들만 온 게 아니라 북한 선수를 이끌고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 감독도 왔어요. 근데 강 기자 원래 그 북한 팀의 감독도 온다고 했었습니까,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전권을 좀 준다고는 했습니다. 한국 감독에게 준다고는 했었는데 네. 뭐 감독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정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8시에 이제 두 감독이 만나서 앞으로 훈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게 취재 결과가 밝혀졌고요. 예. 그때 이제 뭐 어떤 선수가 주력 선수고 몇 시간 훈련하냐가 좀 아마 윤곽이 정해질 텐데 사실 이렇게 명단 자체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 아이스하키 협회나 팀에서 상당히 답답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머리 감독도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 삼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We have from the past two worlds, and we've watched those players and we know who we like from that, but we don't know if they're coming or not. So we don't have a lot of days leading up to the Olympics. Why waste energy feeling angry or feeling sad about what's going on or mad at the government? We
we don't have enough time to feel this way. Like we need to focus on our goal and can't waste any extra energy on being angry.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 명단이 있잖아요. 지금 선수는 12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부는요, 이 북한 선수들이 누가 오는지를 그 명단을 20일 날, 지금으로부터 닷새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런데 아이스하키 협회나 이쪽에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닷새 동안. 그리고 오늘 북한 선수들이 입경을 하고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그때 명단을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부장? 네, 예. 그래서 또 좀 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 같은데 정부 해명은 이렇습니다. 명단은 통보받긴 했는데 네. 실제로 그 사람이 차를 타고 내려올지는 모르니까 차를 타고 내려오면 공개하려고 했다는 게 해명이 있죠. 예. 해명인데 이거를 이제 이제 선수단에 알리고 그러면은 선수단을 밀착 취재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자들이 귀신같이 또 알아내서 쓰잖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내려온 사람은 틀리고 그러면 또 논란이 되고 하니까 예. 언론을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근저에는 예. 어쨌든 지금 말이지 이 평창 대회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굉장히 당국자들이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 하여간 돌다리고 두드리고 건너자. 아. 살얼음판인지 꽁꽁 얼음판인지 예. 보고하자 이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나온 그런 결정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체육계 관계자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북한 선수 명단 알리는 것이 비밀 누설이란 뜻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여전히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배려하지 않는 걸 입증하는 셈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또 소식이 하나 시청자 여러분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신부장, 네. 우리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오늘 이제 그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우리 남한을 찾고 있는 그 시간에 북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아니라 당신들 연합훈련 영원히 중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평창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가 좀 화해와 평화의 대회로 치러지면 좋은데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하나가 예.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우리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미국은 어제 하루 종일 그 북한의 메시지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평창 끝나고도 핵실험하지 말고 미사일 발사 시험하지 마라 하는 거고요. 차제에 비핵화해라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도 우리는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한미연합 군사훈련부터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것도 영원히 하지 마라. 이렇게 예. 피장파장 맞짱을 지금 뜨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논쟁은 계속될 거예요. 미국은 평창 좋은데 비핵화는 해야 된다. 예. 북한은 우리 평창 참가했으니까 군사훈련 하지 마라. 예.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북한이 주장해온 쌍중단이죠. 어허. 쌍중단이 뭐냐면 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대신에 남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그건데 예. 한미연합 군사훈련 방어적 훈련이잖아요. 방어적 훈련이죠. 이걸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려는 그러니까 훈련해? 그러면 우리 실험할 거야. 그리고 다시 작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지금부터 점점 커지는 거죠.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한미연합훈련, 방어적 훈련인데 영원히 중단하라고 그러고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지금 열병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 보아오지 못했던 수치의 지지율이 나온 것 같아요, 노 기자? 네,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50%대가 나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4주 동안의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인데 71.6%였거든요. 4주 전만 해도요. 그런데 지난주에 바로 60%대로 떨어졌다. 이것도 좀 큰 충격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59.8%까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0%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의미를 많이 좀 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4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북한, 남북 간의 평화 무드다 이런 것들을 정부는 강조하려고 했지만 평창을 다닐 팀 논란이 있었고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 엇박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북 저자세 논란까지 최근에는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30이라든지 아니면 호남이나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북한 선수들이 내려왔으니까 조금 누리꾼들 마음도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그 누리꾼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뭐라고 나와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일단 입국한 북한 선수들 옷을 보니까 인공기가 떡하니 붙어 있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 평양 올림픽이 맞네. 온통 북한 선수들 홍보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오더라도 남북 단일팀 만드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던 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당히 냉담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네, 실제로 저 젊은 분들 20대, 30대 층에서 지금 현재 이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심각한 것 같아요. 아, 심각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평화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예. 댓글 경쟁이에요. 그랬죠, 네, 그랬죠. 예. 네.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체로 다 젊은 분들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예. 평화 올림픽이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66회 생일을 축하하는 그 지지층인 거고요. 하지만 반대에는 반대자들이죠. 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에 결집하게 된 원인이 지금 노지 기자가 예. 설명한 대로 뭐 이렇게 최저임금 올렸더니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당장 아르바이트를 내가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받는 건 좋은데 일자리가 있어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 북한 선수들 때문에 자리를 박탈당하는 그 한계 선상에 있는 잘 못하는 그 선수들을 자기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취직하고 싶은데 맨날 면접만 봐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또 최저임금 올리니까 주인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3개에서 2개로 줄여버리고 하는 그런 현실에 예. 지금 정부에 화가 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가 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부장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조금 전에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글쎄요, 강 기자, 저 발언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 판단을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일팀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을 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회 비용으로 봐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집어 말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관심을 받았으니 뭐 단일팀 때문에 희생당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그렇게 읽힐 반대로 수 있죠. 읽힐 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제 단일팀 논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갔는데 최문순 지사가 또 한 번 이 반발을 불을 지피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지사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발언 하나하나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